안녕하세요. 홍콩혼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 홍콩혼놀은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노는 이 시대의 그 혼족을 위한 아니 혼족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앞으로도 더 많은 컨텐츠가 올라가겠지만 뭐 좋아하는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 소중한 시간에 독서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묻어나는 독서 타임입니다. 그래서 뭐 독서를 좋아하는 기호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혼자 좀 군중 속의 고독, 외로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독서가 아닐지라도 만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공간에서 또 나처럼 혼자 지내는 어떤 한 친구가 이 지구상의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즐기나 어떤 음악을 즐기나 어떤 거를 뭐 그냥 혼자 하든지 뭘 하고 다니나 좀 궁금하시다면 그냥 편하게 둘러보고 노시다 가라고 그냥 컨텐츠 그냥이란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싶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제가 아직 뭐 수익도 창출 못하고 있는데 구글에서는 광고를 막 5편이나 때리고 있더라고요. 한 영상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독을 해주시면 제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유익한 그런 또 공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짬독서 하고 있는 책은 도서는 그 신사임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유퀴즈에도 출연하셨고 이분이 슈퍼노멀이라는 그 책을 출간했는데요.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차별점 뭐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뭐 돌연변이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행을 하고 꾸준히 하면 어떤 한 10억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다. 슈퍼 노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한 건데요. 읽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실행력이나 계획성 또는 놓치고 있는 생각들을 좀 잘 짚어주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의 채널 지금은 주원규 PD잖아요. 많이 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책으로 저는 정독하면서 제가 필요한 요소들은 이제 담으려고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계발서나 처세서 혹은 뭔가 나도 막연하지만 성공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짬독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손이 잘 책에 손이 잘 가지 않으신 분들 혹은 운전하시다가 들으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아침 출퇴근 중에 그냥 음악 들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독서를 하고 싶은데 손이 무겁고 하기 힘드신 분들은 홍콩오늘을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컨텐츠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개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내 저기 이 지구상에 비슷한 그죠? 종족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관점으로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에서 운도 실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 이 부분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과 실력의 영역을 제대로 구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횡포를 휘두르는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운과 실력의 영역을 제대로 구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횡포를 휘두르는 윗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 아무리 신통한 부적을 써도 운을 벌어들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운을 벌어들이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회사 임원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김대리, 지금은 구독자 수천 명이지만 올해 안에 100만 구독자 채널을 만들어 봅시다. 김대리가 1년 안에 100만 구독자 채널을 만들 확률은 얼마나 될까? 회사는 유튜브 구독자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실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운에 기대어 구독자 수가 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김대리에게 매우 부조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흔히 일어난다.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다. 심지어 시간과 돈을 되도록 쓰지 말고 성과를 내라면서 기업의 원대한 꿈과 미래에 대해 늘어놓는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직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탓하며 의기소침해진다. 회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의 고과를 낮게 매기며 연봉을 동결할 핑계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그럴듯해 보이므로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다. 사실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은 다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리,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 좀 연구해봐요. 미친행이죠. 전략 없이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운에 기대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회사에서 크게 성장하기란 불가능하므로 나는 조심스레 퇴사를 권하고 싶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목표만 높이 세우는 회사처럼 자기 자산을 몰아붙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전략도 없이 10년 안에 50억 부자, 1년 안에 100만 구독자와 같은 높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스스로 괴롭히지 않는가. 무엇부터 실행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프로세스를 분해해보지도 못했는데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운이라는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의 말로는 스포츠 토토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나는 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운에 걸고 싶지 않다. 이거는 이 주원규 PD가 하는 본인의 얘기죠. 그저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며 기적을 바라고 싶지도 않다. 그렇죠. 슈퍼누멀이 되려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막연하게 바라는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각각의 과정을 노력하면 기를 수 있는 실력의 영역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 뒤에 유한한 자원인 돈과 시간을 어떻게 투입할지 결정하면 된다. 그렇죠.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없고 낱낱이 파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길을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서 실력의 영역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런 뒤에 유한한 자원인 돈과 시간을 어떻게 투입할지 결정해서 따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하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인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우연적 결과를 끌어당김으로써 확률을 극복할 수 있을까? 끌어당김의 고수와 내가 5번 정도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승률은 단기적으로 그가 좋을 수도 있다. 둘 다 승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말이다. 그러나 시도 횟수를 늘리면 이런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동전 던지기 횟수를 1만 회로 늘린다면 결국 승률이 50%에 수렴한다는데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지금부터는 진짜 주입식 교육으로 분해 과정을 파헤쳐보자. 운과 실력을 분해할 줄 알고 나면 끌어당김 같은 것이 없어도 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먼저 돌연변이, 즉 모방하고자 하는 작업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 표시해야겠죠?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그 프로세스가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 체크하고 또 일주일간의 자기 그 패턴도 체크해서 자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를 또 살펴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대입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좋은 더 적합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나 어떤 그 계획을 짜는데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24시간 무인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 입지를 분석하여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영업신고를 하고 오픈 이벤트를 홍보하고 가게 오픈 뒤 후속 홍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보는 것이다. 내 전문 분야인 유튜브 작업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아주 중요하겠죠? 주제 선정, 제목 짓기, 썸네일 디자인, 원고 작성, 촬영, 편집, 업로드, 채널 성장. 자, 이 주원글 PD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정리된 그 분야가 있는데 저는 지금 체크한 빨간 부분은 없습니다. 주제 선정하고 그냥 바로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채널 성장. 너무 성의 없어 보이나요? 성의 없어 보이나?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항상 그 학교를 다닐 때도 이 디자인 일, 뭔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디자인 자도 필요하고, 마커도 필요하고, 스케치북, 모는 종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서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이 아무것도 양손에 들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을 때는 그냥 이게 로우피쉬처럼 그냥 회처럼 제가 좋아하는 회처럼 날로 먹는다 하니까 좀 너무 나빠 보이죠. 그냥 맨손으로 뭔가를 그래도 해낼 수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제가 뭐가 무거웠던 그 지난날에 나 왜 그렇게 짐이 무거울까? 똑같이 들고 가도 가방이 무거운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덜고 싶다 해서 그냥 뭔가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완벽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짓누르니까 자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사실 여기도 이렇게 날 것으로 보여드리면서도 저는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다듬어지지 않은 저의 모습에 힐링을 얻거든요. 힐링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화면이 흔들린다, 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좀 삶이 무겁다? 그래서 좀 가볍고 싶다.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그냥 조금 흔들리더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한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한 게 더 많잖아요. 그거보다도 어떤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방법을 택했고 이 방법이 지금 저한테는 어쨌든
좋거든요. 그래서 제목 짓기도 그냥 있는 그대로, 책 제목이면 책 제목 그대로. 썸네일 디자인도, 음악은 썸네일까지는 아니지만 화면 구성을 그래도 어떤 사진을 올리고 싶다, 그렇게. 그것도 컨텐츠지 뭐 썸네일이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약간 썸네일은 그 타이틀이 붙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에만 하고, 원고 작성을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서두가,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서두가 길다, 뭐 중간에 말이 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편하게 저도 쉬러 오는 거고, 제 얘기를 기꺼이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뭐 흔쾌히 들으시다가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뭐 또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맞으실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를 위한 정말 편안한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댓글도 응원이나 격려 말고는 좀 부탁 안 하는 이유가 괜히 마음이 막 피곤해질까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힘듦? 누가 막 간섭하고 너무 막 신경 쓰고 하는 거 싫으니까. 저는 그런 것도 누군가 알아주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해 가고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느샌가 조금 식상해지거나 새로움을 추구해보고 싶다 할 때는 제가 또 다르게 포맷을 잡아서 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조금 제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높은 산과 초록이 묻어있는 그런 따뜻한 산과 같은 마음으로 좀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주원규 PD는 유튜브 작업을 주제 선정, 제목 찍기, 썸네일 디자인, 원고 작성, 촬영, 편집, 업로드, 채널 성장 시키는데 주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에이구, 저 100만 유튜버는 뭐가 달라도 200만 유튜버죠, 뭐 거의. 한번 거의 찍을 뻔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과정 하나의 운의 영역은 무엇이고 실력의 영역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과정이다. 채널 성장하고 나서 말하는 건가 봅니다. 7살 아이와 팔씨름을 한다면 억지로 져줄 자신 있는가? 100번이라도 져줄 수 있을 것이다. 팔씨름은 운이 좋고 나쁜가는 관계없는 절대적인 실력의 영역인데 당신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럼 주사위 던지기 게임은 어떨까? 알 수 없다. 주사위 던지기는 실력의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7살 아이와 겨룬다고 해도 져줄 수가 없고 매번 이길 수도 없다. 이렇듯 만약 운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 일부러 패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부러 내가 져줄 수 있는 상황인지, 근데 일부러라도 내가 져줄 수 없으면 이거는 운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초보자에게 억지로 패배할 수 있다면 실력의 영역, 그럴 수 없다면 운의 영역이다. 팔씨름은 억지로 져줄 수 있으므로 실력의 영역이지만 가위바위보를 억지로 져줄 수는 없으므로 운의 영역인 셈이다. 여기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앞장으로 가볼까요? 앞장의 이 부분이네요.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면 된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나 봅니다. 기본 과정을 나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신은 아직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우, 찔리는데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돌연변이를 찾아내고 모방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알겠습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방법.
억지로 패배할 수 있다. 이것은 실력, 억지로 패배할 수 없다. 이것은 운으로 구별하라 라는 거죠. 참고로 나는 유튜브의 세계에서 운과 실력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부러 원고를 못 쓰거나 4단계 촬영과 못 쓰거나 촬영과 편집 5, 6단계 촬영과 편집을 낮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일부러 원고를 못 쓰거나 촬영과 편집을 낮은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력의 영역이다. 반면 어떤 주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급성장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우므로 주제 선정에는 운과 실력의 영역이 뒤섞여 있다. 2020년의 뜨거운 키워드였던 동학개미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동학개미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 딱 시기적으로 영끌과 함께 동학개미 운동이 또 더 크게 두드러졌죠. 그러니까 아마 운과 실력의 영역이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 주식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 많은 대학 졸업을 한 분들이 특히 바로 뭐 대학생도 될 수 있겠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뭐 주식에도 영끌에서 뭐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 그 당시 2020년에 그 개개인 근데 개개인인데도 큰 뭐라고 하죠? 진짜 제가 여기서 말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보통은 뭐 외국계 기업 혹은 국 내의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 시장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뭐 좌지우지했다면 이 개개인이지만 동학개미들이 그 젊은 사람이든 하여튼 우리 그 개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쉽사리 그렇게 쉽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조 있게 운영을 해서 뭐 수익을 뭐 창출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그때 파워가 커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불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매끄럽게 못했네요. 그래서 원고를 써야 하는가 봅니다. 그죠? 불편하셨죠? 하지만 세상에 저 같은 사람 많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전문 채널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분해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유튜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실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아까 실력의 영역이었던 편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 하고 있다 하잖아요. 제 실력을 높여야 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노가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서 솔직히 미루고 싶습니다. 자, 주 PD의 그 유튜브 영상 제작 과정에서 운과 실력의 영역 구분에 있어서 일단 이렇게 그림으로 알기 쉽게 나타냈네요. 1단계 주제 선정. 이때는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이 합쳐질 수 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제목 짓기도 마찬가지. 3번 썸네일 디자인도 실력의 영역과 운의 영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원고 작성은 실력이고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 안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5단계는 촬영이네요. 밑으로 바로 내려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촬영도 실력 맞죠? 6단계 편집도 실력 7단계 업로드도 실력 8단계에서는 채널이 성장하는 거는 운과 실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뒤섞여 있다는 거죠.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원고를 맛깔나게 쓰고 4단계죠. 촬영과 편집 퀄리티 5, 6단계를 끌어올리면 된다.
이거는 제가 표시해뒀다가 언젠가는 꼭 써먹어야겠네요. 운의 영역에서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은 슈퍼노멀 프로세스 4단계에서 설명하겠다. 원고를 맛깔나게 쓰고 촬영과 편집 퀄리티를 끌어올리면 된다. 곧 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을 성공시키려면 실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실력을 끌어올리면 된다.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 실력을 쌓으려는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확률이 필요한 곳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시도하거나 실력이 필요한 곳에서 확률 타령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엉뚱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진다. 특히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운의 영역을 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다. 모든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확률이 필요한 곳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시도하거나 실력이 필요한 곳에서 확률 타령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분명한 어떤 파악을 하라라는 얘기죠. 엉뚱한 곳에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므로, 그죠? 그렇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운의 영역을 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다. 참 필요한 얘기를 넣으셨네요. 그죠? 훈련과 시도는 둘 다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정리하면 훈련이 필요한 곳은 실력의 영역이고 영역이고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한 곳은 운의 영역이다. 체계화된 훈련과 많은 반복을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런 프로세스 없이 매번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세스 없이 매번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른 시도를 한다면 절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결국은 그건가요? 게을러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안식년입니다. 올해는 저를 위해 쉬고 싶습니다만 이게 또 운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올해 안식년이지만 그래 여기서 이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하다가 대박이 나면 완전 운이죠, 그죠? 이거 운 실력을 키우다가 운을 맞아 드리는 건데 내가 안식년이니까 나는 올해 좀 쉬겠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좋은 운을 놓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거 알겠는데 참 쉬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뼈를 때리십니다. 이 주원규 PD님. 이제 확률 세계의 전략과 실력 세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와, 이 표현도 멋진 것 같습니다. 확률 세계의 전략. 이제 한마디로 딱 먼저 와닿네요. 그죠? 확률 세계의 전략과 실력 세계의 전략.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일을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말 잘한다는 소리 잘 들었는데 이제 한동안 제가 힘들다는 그 이유로 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방송 TV도 뉴스도 잘 안 보고 다큐멘터리 좋아했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스페셜도 안 보고 너무나 놨더니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긴 하네요. 더 열심히 독서하고 입을 많이 사용해야겠습니다. 이게 말을 많이 안 하면 실어증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노인 요양 그 보면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든지 자기 의사 표현을 많이 하든지 이 입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로. 말을 많이 해야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또 하게 되니까 어휘 선정도 좋은데 너무 말을 안 하고 그냥 피곤해 지쳐서
그냥 시체처럼 누워서 살았더니 완전 진짜 폐인이 되었네요. 여러분도 그렇진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열심히 사신다고 힘들게 회사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아니면 이제 저처럼 뭔가 홀로 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일 테고, 우리 모두 진짜 독서를, 우리 모두가 아니라 저가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봅시다. 운의 영역에는 운의 전략을, 실력의 영역에는 실력의 전략을 써라. 스포츠 토토에 가산을 탕진하고 페임이 된 사람이 운과 실력의 영역을 제대로 분해할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 복권 당첨이 어쩌다 찾아온 행운임을 알고 당첨금으로 원하는 것을 사거나 저축했을 것이다. 또한 초심자의 행운에 걸려든 자영업자가 교만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로또 당첨과 같은 갑작스러운 매출 상승을 꿈꾸며 직원을 닥달하지도 않을 테고 말이다. 이렇듯 분해는 허튼 짓을 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맞죠? 맞습니다. 자, 분해를 마쳤다면 이제 나의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여할지 판단할 시간이다. 실력의 영역에 속하는 작업에는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계속해서 찔리네요. 유튜브를 하는데 원고를 쓰고 영상을 편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책과 강의를 통해 실력을 키우면 된다.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면 단번에 붙을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키면 된다. 실력의 영역에서는 노력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반면 운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돈과 같은 자원을 한 번에 크게 들일수록 손해다. 로또에 전 재산을 걸 수 없지 않은가. 운이 좋으면 성공이지만 운이 나쁘면 완전한 실패다. 나는 운의 영역에서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되도록 많이 시도해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면 언젠가 6이 나올 것이다. 운의 영역에서는 빈도가 관건이며 한 번 시도할 때 드는 자원을 최소화해야 최대한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다. 이거 왠지 주식과 관련된, 주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운영할 때도. 이 사람은, 이 주PD님은 경제방송 TV의 PD로 있어서 더 그런가? 진짜 똑똑합니다. 여기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슈퍼노멀의 다음 법칙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 실력의 영역, 내 실력을 높이는데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한다. 운의 영역, 최대한 낮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여러 번 시도해 확률을 높인다. 정리를 잘 해두셨죠? 실력의 영역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3단계에서, 운의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빈도를 높이는 방법은 4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분해를 잘 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분해하죠? 가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다. 나는 슈퍼노멀의 길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분해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내가 가진 자원을 과정마다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그 7개 칸으로 나눠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 채널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안 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분해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일단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운과 실력은 잠시 미뤄두고 성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아야 한다. 먼저 과정 자체를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아닌가 그러면? 결과가 형편없으리라는 걱정도 잠시 내려두자. 이 단계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의 시도를 할 수 없다. 성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인데, 특히 똑똑하고 평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시도의 결과가 형편없을까봐 불안해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한 솔루션은 바로 학습,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먼저 해당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분해를 해놓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면 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에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좋은지 등 투자 순서와 과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도 산 중턱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한다. 돈을 주고서라도 그 분야의 고수에게 배워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효율적이다. 어떤 분야의 고수로 불리는 이들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 대한 분해를 완벽히 끝낸 사람들이다.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안다면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안다는 뜻이다. 나 또한 180만 명의 신사임당 채널을 키운 유튜브 전문가로서 유튜브 작업 과정이 아니고 직업 과정인가? 낱낱이 분해해 이를 100강이나 되는 강의로 풀어낸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의 프로세스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때가 아니다. 물론 당신도 언젠가 분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엔 분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팔로워로 남을 테니까. 한편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 굳이 분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분해는 필수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렇죠. 일의 과정을 낱낱이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장을 이끄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어쩜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다 잘 정리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 팔로우밖에 안 되나 봅니다. 그죠? 저는 리더가 되고 싶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상만 놓고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꿨던 사람이었네요. 와, 나를 일깨워주는 이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의 존재. 주원규 PD님. 미친 주원규. 대단하십니다. 나를 발견하게 해준, 우리 가족보다도 나를 발견하게 해준 이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왜 성공했지? 반복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좋았나? 어떤 부분에서 실력을 더 쌓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해를 통해 더 크게 성공하고 슈퍼노멀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분해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0에서 시작해도 반복해서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어느 날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영상 5개 정도를 올렸을 때의 일이다. 10만 회를 넘긴 영상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에서 2,000뷰에 그쳤다. 3주가 지났지만 구독자 수는 처음과 비교해 딱 14명 늘었다. 실망한 직원들의 눈빛이 읽혔다. 이제 우리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엿보였다. 당장의 결과만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의 결과보다는 과정, 즉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프로세스는 옳았다. 나에게는 180만 채널을 성장시킨 경험과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운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여 적재적소에 자원을 투여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3주 만에 1만 회를 넘긴 대박 영상을 만들어냈지 않은가? 앞으로 최대한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든다면 언젠가 구독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번 시도해보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운이 나빴다고 변명하며 숨을 필요도 없다. 당장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들여다보자. 프로세스가 완벽했다는 가정 아래 여러 번 시도한다면 분명 반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독자 0명에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설계도, 그리고 뼈대가 튼튼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제가 그 이름운을 보면 뭐 나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 뿌리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아서 뿌리가 없는 것인지, 태어나기를 뿌리가 없어서 기초가 안 튼튼한 건지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유튜브 채널 주원규는 이제 다시 24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나는 이미 분해를 통해 이 일의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고 모든 실력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이들을 교육했다. PD와 작가들은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원고를 쓰고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었다. 나는 그 원고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행운의 영역이 작동할 때까지. 아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무 재밌습니다. 어제는 독서한 거 사실 조금은 재미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운과 실력 운에 대해서 막 운운할 때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근데 오늘 독서한 부분은 와, 내 자신이 완전 발가 벗기는 그런 느낌이었고, 참 이 사람 대단하네. 이 오빠 대단하네. 미친 종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목을 뵙고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신나게 독서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듣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이해를 못 하실 건데. 그쵸? 다음 시간에는 평범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에서 슈퍼노멀의 생각법,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이 부분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아마 이거 영상 지금 10시인데 한 12시나 1시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10분씩 짬날 때 한 4-5번 나눠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꼭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고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